예, 예,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음력으로 6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이제 30분이 되었는데요. 예, 오늘도 매우 그 의미 있고 아주 재미가 있는 예, 환궁 문미학술은 93강 예, 그 설력고원 티베트에서 샤머니즘 원시 종교, 이 천추 강력 종교인데요. 그 티베트의 토착 종교, 뱅교, 예, 우리 한자로 옮기면 이 본교가 되는 것입니다. 본교. 어, 그, 우리는 그 천축 지방에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북방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 전에 천축지방에서 이 북방 문화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천축지방이죠. 천축지방. 이 천축지방은 매우 범위가 넓은데요. 이 천축지방에서 우리가 태고사 때부터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상고사, 고대사, 현대사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태고사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축 강력의 대표적인 설력고원이 있는 티베트의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 그리고 토속 종교, 이런 종교는 과연 어떤 신앙과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의 전통 원시 종교의 기반인 신교라고 부르고 있죠. 신교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신교가 이 포함해서 무철학과 무사상과 무종교인데요. 예, 이것을 우리가 티베트의 뱅교를 연구해 보면서 우리의 신교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뱅교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잠깐 해보면, 표타피리차는 티베트의 티숑대 천왕 시대의 뱅교의 대성취자이라는 것이죠. 그는 히말라야 카일라시에서 9년을 수행하였고 무지개 몸 7채 화신을 성취하였다.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을 정득하여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족첸 수행자들을 돕는 수호 본존이 되었다. 결가 부자 명상 상태로
옷을 벗고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은 궁극적인 경지에 들어있음을 상징한다. 한국 문명 학술원이 티베트의 본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북방 문화권의 토속 원주민의 사상과 신앙, 종교관과 생활 문화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비록 인도 이란계 아리안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토속 원주민과 융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티베트의 설력고원의 이 티베트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인 병교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원래 원시 토속 신앙과 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말 설력고원 티베트 샤머니즘 원시 종교가 있었다. 그들은 티베트의 4대 불교 학파와 가르침, 수행, 교리가 같으면서도 자신들을 불교도라 하지 않고 불교의 시타르트의 계보를 쫓지도 않으며 또 다른 부타 즉 톰바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 이 뱅교는 본교는 시타르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톰바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벤교 또는 벤복교라는 이름으로 불린 종교로 본소의 추천서를 써주신 제14대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도 다음같이 인정하셨다. 자, 달라이라마의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죠. 벤교는 티베트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이다. 그리고 그 고유한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티베트 토착 문화의 근원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티베트의 벤교는 우리의 신교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우리 선조가 천추 강력의 고산 지역에 살았고 이 강력에서 수만 년을 살았고 이들의 토속 신앙이 원시 불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 우리의 전부 시대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뱅교를 연구해 볼 때 동물 희생자와 동물 순장이 가야 김해 대성동 무덤에서 말의 순장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형태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 희생제는 무사상의 제사, 제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방 태양신에서 잉카 마야의 동물 희생제와 같은 제의라는 것이죠. 예, 남방 태양은 천둥, 번개, 화산, 불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태양으로 우리가 상징되기 때문에 이거를 태양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태양신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우리나라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연구해 보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어서 달라이라마께서는 중국에 의한 티베트 본토 침공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뱅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뱅교의 전통적인 수행법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 학에서는 난공불락의 그것 자체였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난제 중의 난제가 바로 뱅교였다는 것이죠.
뱅교란 고산줄령을 넘기 전에는 티베트 학의 중심부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뱅교가 티베트 문화 내지 티베트 불교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두 종파는 오랜 세월수로 상극하고 융합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 몫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두 종파는 시타르트의 불교와 톰파의 본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속에서는 북방 또는 대승적 전통과 인도적인 것이 있고 후기 불교적인 딴뜨리즘, 저 딴뜨리가 이거 딴따라죠. 우리말 딴따라인데 탄트라리즘이죠. 세 번째, 본토의 원시신앙인 뱅교를 가려내는 이런 난제 중인 난제이다. 더구나 모든 종교의 에센스가 담겨있는 방편문인 수행법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기에 뱅교의 최상승의 법문이며 실천적인 수행법인 족천에 대한 희귀하고 방대한 자료 앞에서는 해제자는 흥분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티베트의 토착 종교 뱅교. 뱅교는 티베트 서부의 상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무속신앙, 황국사 남방 무교 영향의 한 형태였는데 그들은 해, 달, 별, 호수, 설사, 나무 등의 정령을 숭배하고 그것들과 교감하여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려 하였는데 전설화된 역사로 1만 7천년이란 천촉하는 시대의 유구한 세월을 인구에 해자되어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정적인 역사로서는 2세기에서 BC까지 그 기운을 소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BC 2세기까지 그 기운을 소급할 수가 있다. 1만 7천년 전은 빙하기가 기간 중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에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떠났던 이주 시기인과 겹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갈리가 티베트 공원에서 도착해서 정착한 곳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교는 한국사의 북방문화권의 생활문화, 신앙, 종교를 엿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뱅교의 창시자 이 돈바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인도 아리안 이란계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 톤바의 이 뱅교가 그 밑바탕에 왜 불교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가. 그리고 뱅교의 원시 신앙과 원시 종교와 토속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길래 불교와는 다른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의 가르침은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한 방편으로는 우리가 동물 희생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동물 희생제를 이제 금지하는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물 희생제를 금지하는 개혁의 뱅교 종교 개혁을 갖추게 되어서 또 한편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교리를 뭐냐면 보강하면서 몇 단계의 변천을 거듭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도 바로 대웅전 뒤에 삼승각과 칠성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삼성당이라 하는데 삼성단은 환인, 환웅, 치우, 환인, 환웅, 당군 이 삼국조를 뭐냐면 모시는 것을 우리가 삼성당이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불교의 정치한 이론에 밀려서
토속 신앙, 원시 신앙, 전부 시대의 제석 환인의 그 불교가 밀려났지만 그 뿌리는 티벳의 원시 종교, 토속 종교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시베리아 남부 침류수 지대와 바이칼에서 샤먼들이 내려와서 이 티베트권에서 정착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17,000년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북방문화권의 초기 샤먼과 무당들의 신앙과를 엿볼 수가 있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기 사문적인 종파를 융둥빈이라 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종파를 뺑까르뿌라 하고, 또 이와는 달리 인도의 시바교의 학설을 받아들여 동물의 순장제를 행하는 수고적인 종파를 까르벤이라고 부르며, 또 후세의 불경을 모방해서 그들의 경지를 만들어 신앙하는 일파를 쿠르벤이라고 크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인도 시바교의 학설을 받아들여서 동무의 순장제를 행하는 수구적인 종파를 카르벤이라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와 신라에서 바로 동물의 순장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의 순장제인 주역들은 누구냐? 브라만 계급이라는 것이죠. 자, 브라만 계급은 누구이냐? 우리가 신라의 골품 제도인 성골, 진골의 카스트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백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은 바로 인도 시바신을 뜻받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일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의 그 지배자 계급들은 또 신라의 지배자 계급들은 바로 인도 아리안 이란계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카족이라고 하고, 사카족은 또 우리가 찰리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문적인 민간신앙에서 점차 종교의 형태를 갖추어 간 뱅교는 어느 날 하루 중앙 티베트의 얄융 계곡에서 12부족장들에 의해 임금이 초대되어 얄융 왕조가 열리면서 티베트 청서의 한 페이지를 수놓게 됐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의 티베트 학자 카메이가 편찬한 뱅교의 역사에 궁금했던 뱅교 사제들의 모습을 다음같이 우리가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초자연적인 신통력과 뚜렷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녀들에게는 국왕은 3가지 특권을 주었는데, 그 고귀한 신분을 표시한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에 비단 2군을 쓰고 독수리 깃들 고구려 복장과 유사한데 이를 꽂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2군을 쓰고 깃털을 꽂은 모습은 중앙아시아의 시베리아, 동북아시아, 일본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알타이 무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어서 관심을 끄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의 무당들이 모자를 쓰고 그 모자 위에 뭐냐면은 꽁트를 우리가 꽂고 춤을 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의 이 본교가 황국사 복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신교라 부르고 있는 우리가 토속신앙, 민간신앙, 원시신앙인 무당과 무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후에
불교의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이제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이죠. 몽골에서도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룹을 우리가 흑무당이라 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퇴색화돼 그것을 우리가 황무당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의 전통 샤먼들은 바로 황무당을 매우 멸시하고 천대시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의상가 이 북에서 보면 뺑교의 그 모습들에서는 머리에 독수리 깃을 떴고 넓은 리볼이 달린 모자를 쓰고 방패와 창을 든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 그들의 모습을 열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해 보면 알타이, 시베리아, 몽골 그리고 한반도의 샤먼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이죠. 예,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뱅교의 본거지 상승 왕국에서 보면 이 뱅교의 교조인 아까 똠바라 그랬죠.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 같다는 것이죠. 셰라는 올모룽링이라는 신성한 땅에서 최초로 가르침을 폈다고 하는데, 그곳은 현 세상의 3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개의 살을 가진 바퀴처럼 생긴 하늘 아래 8잎의 연꽃과 같이 생겼고, 그곳에서 중앙에는 융둥구색의 9개의 만자 피라미드 모양의 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자는 영원함과 파괴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쌓아올린 9개의 만자는 벤의 9가지 길을 나타낸다. 융둥군색의 산으로부터 동서남북을 흐르는 4개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 왕국의 중앙 집권의 통일 왕국이라기보다는 부족 연합 형태로 카일라스 산과 마나사로바 호수로서 둘러싼 서부 티베트 전체 응아리 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이 부족 연맹 형태를 띄운 것으로 봐서 우리 고조선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북방 문화권을 천축 문화권이라고 보고 천축환이라고 제가 힘주어 지금 현재 부르짖고 또 설명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교를 그 자료를 한번 종합해 보면 뱅교의 고향은 티베트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타지크스탄이라는 것이 무게가 실리고 있고, 또한 초기 뱅교는 BC 6세기에 출현한 고대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트교의 배하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고, 그 배경으로는 두 종교는 빛을 숭배하였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방에서 출현하였고, 그리고 배하교 조르아스트교의 전성기인 2세기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시기에 셰라 미호체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이런 쪽으로도 유언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은 모티브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북방 문화권의 원 출발은 시베리아 남부 침례수 지대와 그리고 바이칼의 호수에서 수렵과 채집과 시베리아 샤먼과 관계되는 삶을 적어도 25,000년에서 17,000년 전까지 약 7, 8,000년 동안에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다가 혹독한 빙하기가 18,000년 전에 시작되면서 이미 17,000년 전에 뭐냐면은 그거를 떠났다는 것이죠. 떠나서 티베트 강력과 그 다음에 고산지대인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 산맥과 곤륜 산맥, 그 다음에 도낭의 오아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마고성을 형성하고 그들이 살았는데, 이 강력이 바로 판찰라스 지방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파미르 공원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한 인도 아리안의 1단계인 유목 집단이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BC 3,500년 전에 말을 조련하고, 그 다음에 BC 2000년도면 4,000년 전에는 청동기가 확립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 유라시아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가 불교가 만들어지고 변교가 만들어지고 조로아스트르가 만들어지고 여러 뭐냐면 종파의 종교 형태를 띄운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인 신교, 무교를 우리가 연구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역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면서 유교, 불교, 도교, 선교 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 융합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우리가 원시 종교, 토속 종교, 고대 태고사의 종교들을 깡그리치 무너뜨려 버리고 기성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역사를 펼쳐가게 되면은 기필코 나라가 망하든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티벳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티벳은 나라가 망하였고 고유한 정치성을 버린 이유다. 불교가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고, 티벳이 만약에 정통 본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티벳에는 망명정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 연구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다른 종파에서도 족첸 수행자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은 족첸 가르침의 주된 계보는 티베트의 토속 종교인 변교 그리고 유서 깊은 딩마빠 종파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뭐냐면 티베트의 원시 종교, 토속 종교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변교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교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정통 신앙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가 추천했던 말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추천사, 변교는 티베트에서 오래된 종파이다. 그리고 그 고유한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티베트 토착 문화의 근원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나는 변교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강조했었고, 젊은 변교 계셔인 뗀찐 왕카리 펴낸 이 책 티베트의 선 족첸의 광대한 정언을 포함한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우리의 조국을 침공함으로써 티베트의 다른 종파와 마찬가지로 변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그러나 망명 중에서도 변교 신도들의 노력으로 많은 벤 사원의 인도와 네팔에서 설립되었다. 인도 밑자 짤 프라데시의 소란 근교 언덕에 있는 도란지의 다시 멜리링의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 사원이 변교 가르침의 중심적인 종합시설이 된 것을 보고 고무되었었다는 것이죠. 이 책은 변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는 독자, 특히 족첸의 가르침에 관계 있는 독자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책을 펴내는데 공헌한 모든에게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티베트의 뱅교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천축 지방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의 생활 문화성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동진하여 도난과 그 다음에 서안에 그 자리 잡았고, 더 동진하여 나중에 신라, 가야, 일본까지 이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